안녕하세요. 동그리골프TV의 이동규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윙 시에 만들어지는 이 클럽 페이스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스윙 중에 클럽 페이스 모양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셔서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스윙 중에 만들어지는 클럽 페이스의 모양에 대해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클럽 페이스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손에 들려져 있는 게 이 장난감 도끼입니다. 얼마 전 할로윈 데이여서 지나가는데 이런 장난감 소품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은 클럽 페이스로는 영상에서 보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커다란 머리통이 달린 도끼를, 장난감 도끼입니다, 준비했고요. 그 앞에다가 이 고무 티를 달아가지고 클럽 페이스의 앞면이 이쪽 방면이다 라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도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드레스 때 동작인데요. 어드레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클럽 페이스가 아주 스퀘어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드레스를 하고 조준을 했을 때 내가 바라보는 곳과 이 클럽 페이스가 완벽하게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때 클럽 페이스가 닫혀져 있으면 역시나 클럽 페이스가 닫혀져 있는 이 방향대로 왼쪽으로 가게 되고요.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게 되면 역시나 클럽 페이스가 바라보고 있는 이 우측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쪽에서 보시면 내가 조준을 하는 곳이 이쪽 방면이다 라고 하면 지금처럼 클럽 페이스가 내가 바라보는 곳을 이렇게 똑같이 바라봐 주고 있어야 하는데요.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으면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실 때는 이런 클럽 페이스의 정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아마추어 골퍼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는 이 클럽 페이스가 약간 닫혀져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하시는데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다. 왜 그럴까요? 이 손의 위치가 항상 왼쪽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계셔야 하는데 흔히 이 손을 중앙 지퍼나 혹은 오른쪽 허벅지까지 이렇게 빼시는 분들은 어드레스 때 클럽 페이스가 지금처럼 약간 닫혀져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역시나 공은 깎여 맞거나 혹은 훅이 나서 많은 미스샷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중앙으로 정렬을 해서 스퀘어를 만들어 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약간 오픈된 것 같다, 열려 있는 것 같다, 괜찮냐? 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왼쪽 허벅지 쪽에 손을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시면서 이 클럽 페이스의 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스퀘어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아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출발을 할 때 문제인데요. 테이크백이라고 하죠. 자, 어드레스를 하고 이제 테이크백 구간으로 나갈 때 클럽 페이스 모양은 일단 테이크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몸이 먼저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몸을 보내주고 테이크백을 하는 경우, 혹은 몸을 열어버리면서 테이크백을 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아주 나쁜 동작에 속합니다. 정상적인 테이크백은 일단 어드레스를 하신 뒤에 일정 구간은 양 팔을 이용해서 테이크백을 하게 됩니다. 온몸은 일절 움직이지 않은 채 양팔을 가지고만 이렇게 테이크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빠져나간 뒤에 양쪽 어깨와 몸통, 골반을 회전하면서 테이크백을 만들어줍니다. 많이 열려있죠, 지금 몸이. 자, 테이크백 처음 출발은 체가 먼저, 그 다음 몸을 향해서. 다시 체가 먼저, 그 다음 몸을 사용해서. 그러면 이런 테이크백 정상적인 동작을 만드시게 되면 이때 클럽 페이스를 보시면 정확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점이, 자, 체가 덮여 있는 경우나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인데요. 자, 덮여 있는 경우는 내 몸을 사용하지 않고 팔로만 테이크백을 하셨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체가 덮여져서 닫혀져 있는 상태로 공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몸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는
열려지면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출발과 동시에 채는 뒤로 뉘어져서 테이크백 구간에서 클럽 페이스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택을 하기 때문에 공은 푸시나 혹은 슬라이스 이런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 출발에는 양팔을 먼저 빼주시고 일정 구간 이 손이 오른쪽 허벅지 정도까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오신 뒤에 양쪽 어깨와 몸통 바디를 회전하시면서 테이크백까지. 그때 클럽 페이스는 정면을 바라보게 이렇게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백스윙으로 나갈 텐데요. 정상적인 테이크백을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 자,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테이크백 이후에 손목 코킹이 살짝 들어가면서 채는 약간 뉘어지게 되는데요. 거기 옆에서 보시죠. 자, 테이크백 팔, 그 다음 몸통으로 열어놓습니다. 그랬을 때 클럽 페이스는 정면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 손목 하킹을 하면 약간 뒤로 뉘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뒤로 뉘어지면서 그 스윙 패스 약간의 처져 있는 백스윙을 그리시면서 백스윙으로 나가시게 됩니다. 다시 테이크백 팔, 그 다음 몸통 열고 그 다음 코킹 뒤로 그 다음 그 라인을 태워서 백스윙 라인까지. 자, 이때 보시면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대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11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때 클럽 페이스가 12시 하늘을 바라보거나 혹은 9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 있거나 이 두 가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테이크백 이후 코킹 그 다음 백스윙 라인을 만들었을 때 11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본 상태에서 공을 치시게 되면 채는 굉장히 덮여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는 닫혀져 있는 상태. 한번 보시죠. 테이크백 이후에 하킹, 그 다음 백스윙을 하시는데 채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저 T가 위를 바라보고 있죠. 그 다음 다운스윙 때 되면 채가 이렇게 덮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을 맞추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굉장히 닫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테이크백 이후 코킹, 그 다음 뒤로 쳐져 있는 백스윙인데 이때 채가 9시 방향,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너무 쳐져서. 그럼 이 상태에서는 손목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앞쪽으로 꺾여 있게 됩니다. 이 팔보다. 자, 뒤로 꺾여 있을 때는 또 너무 뒤로 이렇게 가 있는 거고 앞쪽으로 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앞쪽으로 꺾여 있게 되는 거죠. 자, 결국에 이렇게 앞쪽으로 되어 있는 이 백스윙에서는 그 상태에서 손날을 그대로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임팩트 구간에서는 채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게 돼요. 그럼 결국에 슬라이스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측면에서 보실 때 이 채가 이 손목과 이 각도가 너무 이렇게 앞쪽으로 가 있으시면 슬라이스가 날 수 있다. 이 손목이 너무 뒤쪽으로 접혀 있으면 채가 하늘을 보기 때문에 훅이 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방향성을 잡는 데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이크백 때 역시나 중요하고 카킹, 그 다음 그 라인대로 했을 때 제일 정확한 백스윙 포지션 모양은 11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주셔야만 정확한 클럽 페이스의 모양으로 임팩트 구간에서 스퀘어하게 반듯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다운스윙인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테이크백과 카킹, 그 다음 백스윙 라인을 만드신 뒤에 다운스윙으로 들어가실 때 이 손날을 그대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다시 만드시고 그대로 손날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지금 클럽 페이스를 보시게 되면 임팩트 구간에 채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건 지금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열려 있죠. 자, 보시죠. 테이크백 이후 백스윙. 자, 손날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손날로 그대로 가져가시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 또 한번 보시죠. 자, 백스윙 만드시고 가지고 가는데 채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저번에 생크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드릴 때 백에서 손을 이렇게 약간 돌아가면서 내려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역시나 테이크백 이후
백스윙 나가시고 다운스윙 들어가실 때 그대로 그냥 채를 내리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클럽 페이스를 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그냥 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의 회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 제 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운스윙 때 살짝 들어가면서 채가 스퀘어로 들어가는 거죠. 자, 보시죠. 이건 좀 상급 동작이긴 한데 그래도 정확하게는 표현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운스윙 들어가면서 손이 약간 들어가면서 지금 헤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스퀘어하게 나가려고 손이 돌아갔던 손이 다시 이렇게 회전해서 정상궤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때 역시나 테이크백 위치를 보시면 다시 다운스윙 할 때 이때 위치를 보시면 역시나 정면을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자, 백스윙으로 나가셨다가 다운스윙으로 나오면 그냥 꽂아버리면 약간 하늘을 보면서 열려있게 되는데 손이 회전을 하면서 다운스윙이 되게 되면 테이크백 위치에서는 굉장히 정면을 바라보고 약간은 이렇게 덮여져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 나가셨다가 다운스윙 나가실 때는 이 테이크백 위치에서 채가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회복이 되시게끔 손을 약간씩 돌려서 내려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닫혀있는 상태에서 혹은 이렇게 스퀘어까지라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그대로 손날로 그대로 끌고 오시려고 하면 채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끌고 가서 공을 때리려고 해도 임팩트 순간에 굉장히 많이 열려서 맞게 돼요. 그러니까 다운스윙 시작과 동시에 손을 살짝 돌아가면서 임팩트 구간으로 자, 백스윙 손을 살짝 약간씩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백스윙에서 그대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살짝 덮여있는 그 상태에서 임팩트 구간까지 그대로 눌러 들어가면 지금처럼 약간 핸드 퍼스트도 되어 있고 채의 날이 약간 덮여있는 식으로 눌러 들어가게 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처음부터가 어드레스가 핸드 퍼스트가 있기 때문에 살짝 덮여져서 임팩트 구간 들어가시면 이렇게 손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포워딩 동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임팩트 구간에서. 그 다음 이 상태로 쭉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스퀘어한 상태에서 임팩트를 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지션이 됩니다. 임팩트 동작에서는 역시나 스퀘어하게 맞아야 하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 퍼스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눌러치는 형태의 임팩트가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드나 롱아이언 같은 사이드 블로우 형태는 임팩트 순간 이렇게 일렬로 임팩트 채와 클럽과 클럽 샤프트와 그립 내 손과 팔이 다 일렬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어퍼 블로우를 하는 상향 타격을 하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약간 뒤에서 이런 식의 임팩트로 뒤에서 먼저 풀려져 가지고 이렇게 맞는 이런 형태의 임팩트 포지션을 만드시면 아주 정상적인 클럽 페이스 모양이 나왔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방향성을 만드는 팔로우이죠. 팔로우의 모습을 나갈 때 임팩트 이후에 이 클럽 페이스는 점점 릴리스를 통해서 채가 이제 약간 닫혀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약간 이제 덮여져서 닫혀지게 되는데 팔로우의 동작, 팔이랑 손목이 교차가 되어서 이렇게 쭉 보내주는 이런 팔로우 동작에서는 역시나 클럽 페이스는 내 뒤쪽 등 뒤를 시계로 따지면 이제 이쪽이 9시라고 치면 이게 3시라고 칠게요. 그러면 3시 방향 쪽으로 클럽 페이스가 뒤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일단은 채가 약간 닫혀져서 3시보다 약간 4시, 3시나 4시 쪽을 바라보게 하는 거는 아주 이상적인 팔로우의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팔로우의 클럽 페이스 모양은 채가 이렇게 열려있는 1시나 2시, 심지어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결국에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닫혀지지 못하고 릴리스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슬라이스가 발생하거나 푸시볼이 생기겠죠. 그래서 임팩트 이후 채가 교차가 되면서 손이 교차가 되면서 채는 저절로 닫혀지게 되고 제 등 뒤 세시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클럽 페이스의 등은 정면을 바라보게 되고 클럽 페이스의 등은 정면을 바라보게 되고 클럽 페이스는 내 등 뒤쪽을 바라보면서 이런 팔로우 동작이 나오겠죠? 이때 약간 채가 닫혀져서 바닥을 바라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팔로우 스윙 이후에 피니쉬로 나아가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정상적인 팔로우를 치시고 피니쉬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만들어져야 있어야 할 이 클럽 페이스의 방향은 내 등 뒤 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팔로우 이후 손목을 너무 많이 조작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도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은 피니쉬의 모습이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상적인 피니쉬의 모습이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뒤로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클럽 페이스는 지금처럼 바닥을 향하게 되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피니쉬는 팔로우 이후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내 등 뒤쪽, 지금은 이 클럽 페이스의 등이 보여서 정면에는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클럽 페이스의 모양이 제 등 뒤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있는 피니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오른쪽 어깨가 올라오면서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되면 클럽 페이스도 역시나 땅을 바라보게 되겠죠. 뒤에서 한번 보시죠. 자, 뒤에서 보시면 그쪽에서는 이제 클럽 페이스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곳은 내 등이 가리키는 곳과 이 클럽 페이스는 거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피니쉬 때의 모습의 이 클럽 페이스의 모양에 대해서 꼭 염두를 하시고 자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니쉬 때 또 다른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지금 보시면 제 모자의 뒤통수 라인에 이 채를 샤프트를 이렇게 대고 있죠.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어깨 같은 데에 짊어지셔서 이렇게 내려버리게 되면 클럽 페이스도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피니쉬를 만들게 됩니다. 이 피니쉬라는 거는 굉장히 흔들림 없는 스윙, 굳건함 혹은 견고함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마침표와 같은 역할인데 굉장히 휘청휘청대는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굉장히 불안정한 피니쉬의 그 중심 모습은 정확한 타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 이후 피니쉬로 나갈 때는 흔들림 없이 고정을 해주시려고 하고 뒤통수 라인에 샤프트를 대주시고 클럽 페이스는 내 등이 바라보는 쪽, 등 뒤쪽으로 페이스가 바라보고 있게 땅이나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장난감 도끼를 이용해서 이 클럽 페이스가 스윙 시에 어떻게 모양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다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상 골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도, 방향성입니다. 거리가 아무리 많이 나봤자 방향성이 이쪽 저쪽이면 그 공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리는 좀 덜 나가더라도 반듯하게 혹은 내가 목표로 바라보는 곳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한 건데 클럽 페이스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열려버린다든지 혹은 닫혀져 버리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오른쪽으로 가야 할 공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야 할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반듯하게 가야 할 공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버리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라운딩 중에 굉장히 당황을 하실 때가 많은데요. 내가 이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면 내 의사대로 항상 이 모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항상 꾸준하게 공을 보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하시면서 내 클럽 페이스의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영상이나 혹은 스스로 눈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아,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손목이나 팔의 동작, 몸통 동작을 이제 점검하시면서 교정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질문,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제 카카오톡 아이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뭐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동그리골프TV 채널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그 좋아요 따봉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